창작하며 먹고 사는 이들의 꽤나 진지한 수다, 예술 계속할 거야. 지금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술 계속할 거야의 영호입니다. 구담입니다. 레강입니다. 무타입니다. 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민지님 또 나오셨어요. 그러니까요. 정규 멤버 같은데. 우리 민성 나오시지 뭐. 민지님 안 오시면 어떡하나. 네. 저번에 오셨다가 나 탓이난가 나 거기 진짜 막 냄새나고 덥고 막 좁고 그러신 건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번 회에 아마 우리 민지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 중에 진짜 마침 우리 민지님처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 네. 막막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서 꽤 의미 있는 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회에도 좀 이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 오디오 콘텐츠 예술 계속 할 거야는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AI 얘기 그래도 간단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간단하게라는 말을 굳이 붙였냐면 저희가 지금 AI를 막 쓰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이슈가 있어야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 네. 지금 한참 이렇게 좀 진행 중이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드릴 게 없어서 그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오늘은 그거 좀 얘기 드리려고요.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네. 제가 만든 제목도 있어요. 저 제목을 말씀 안 드렸네. 네. 그 곡 이름이 아니 괜찮아거든요. 아니 괜찮아. 아니 It's okay. 네.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 괜찮아도 되는 거거든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돼요. 그런 느낌이네요. 왜 그런 제목을 지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네. 얘기를 나눠보죠. 머리는 비워지고 배는 불어나고 거울함 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표정도 알 수가 없어 오늘도 하지 못한 말 하고 싶은 말을 씹어 삼켜 더부룩한 속이지만 잔 속에 출렁이는 작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만 아는 내 인어꼬리로 나만 아는 파도 타며 조용히 웃어 난 서운하지 않다 말하지 서운한데 슬프지 않다 말하지 어제도 울었는데 부럽지 않다 말하지 부러운 거 투성이면서 외롭지 않다 말하지 사실 너무 외로워 그래서 오늘도 잔 속에 출렁이는 작은 바다를 바라보며 나만 아는 내 인어꼬리로 나만 아는 파도 타며 조용히 웃어 뭐야 이거?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 디자이너가 음악가를 멜랑콜리한 괜찮은데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네. 키워드를 잘 넣으신 것 같아요. 키워드를 네. 근데 맞아요. 제가 영원히 근데 밤늦게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네.
음악 쪽 장르 키워드를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죠. 네. 그리고 되게 복잡해요. 막 그러네. 그 포크에도 막 노르딕 포크 여러 가지가 뭐 있어요. 이상하게 많아요. 알아야지. 검색을 해봐도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되게 고민이 네. 많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순호를 쓰면서 키워드가 중요도 하지만 네. 또 어쩌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기도 싶은 게 해요, 맞아요. 네. 네. 같은 키워드 아래 완전 다른 곡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진짜 계속 나와요. 예. 참고로 제가 이 한 곡을 뽑으려고 네. 한 20곡 정도를 맞아요. 버린 것 같아요. 20번 정도 해야 돼요. 네. 네. 예. 그래서 AI를 썼다고 해서 뭔가 진짜 딸깍딸깍이 아니라 네. 꽤 인고의 시간도 이 이 없지 않다. 친구랑도 어느 정도 티키타카가 있어야 없지 돼요. 않다. 네. 근데 여러분들하고의 반응하고 제 그냥 이런 거에 관심 없는 그냥 뭐 일반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이렇게 들려줬더니 예술인 분들은- 되게 신기했어요. 네. 야 이거 네가 만들었다고? 음. 내가 만들었지. 이렇게 했는데 하긴 했지. 너무 좋았고요. 네. 일단 우리 그 무타님의 그때 그 말씀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단 그 GPT 할 때 가사를 제가 나름의 키워드를 주고 뽑아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순호를 통해서 만든 건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딱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번에 되는 게 없다. 절대 한 번에 되는 게 없고 AI는 정말 도구일 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부려먹어야 뭐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뭐 언론이나 그냥 쉽게 듣는 얘기로는 정말 그냥 한 방에 뭐가 다다닥 그렇지. 되는 것처럼 하지만 결코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죠. 파이어플라이 아까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결과물만 봐서 그렇지 그 과정 내에는 꽤나 이 디자이너나 창작자의 눈으로서 검증이 필요하고 좀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 친구 한계점이 좀 있긴 해요. 말해줘요. 벌써 본인 나왔어. 느낀 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원본 파일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파이어플라이는 이 친구는 이제 PNG밖에 못 주. 그러니까 층이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하나로만 줄 수 맞아요. 있다는 거. 하나의 이미지로만. 물론 그걸 저희가 눕기를 따서 또 레이어로 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제 저한테 만약에 뭔가 외주를 맡겼을 때 제가 이제 파이어플라이로 똑딱 클릭 이렇게 했는데 드렸을 때 PNG 말고 원본은 어딨나요? 이러면 이제 AI가 해줬는데요? 이럴 수가 없는 없지. 거지. 네. 그거는 이제 그냥 맞아. 영업 비밀인데요 이럴 수도 없고 그러게요. 네, 그런 한계점이 있기도 하고 이제 제가 이과 출신이에요. 오. 이제 뭐 대학은 다른 쪽을 나왔는데 네. 아무튼 머리가 문과 쪽으로 절대 생각을 할 수 없는 머리이기 때문에 본인이 네 입력을 하는데 쓸 말이 없더라고요. 아오. 제가 뭔가 되게 정말 좀 몽환적이고 뭐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어떤 표현에 대해서? 네, 제가 네. 쓰고 있는 건 버블, 껌, 그래피티 이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한계가 보니까 있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유튜브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AI를 활용하는데 문과 vs 이과 이게 있었는데 문과가 압승으로 이제 도출을 잘 해내는 그래요? 그런 재미있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일리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회차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청소년들에게 요즘에 챗GPT 교육을 정말 이제 문구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입력어 키워드를 교육하는 그런 교육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말이 있었어요. 현대미술은 문학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그냥 뭐 변기통 하나 갖다 놓고도 의미를 의미 부여를 네. 하잖아요. 그게 문학적인 거잖아요. 결국엔 진짜 문과의 어떤 다시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일리 있습니다. 저희 누나가 미대 출신이거든요. 미대. 예. 그래서 대체 그러면 그림은 다 잘 그릴 텐데 어떻게 점수를 매기냐 그거를 했더니 교수님 앞에서 이게 속된 말로 입을 잘 털면 된다. 야불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점수 잘 나온다. 어떻게든 의미 부여를 해야 된다 이게. 맞아요. 저도 클래식 전공 음악 전공인데 저희도 이제 3, 4학년 때는 현대음악이라는 걸 하잖아요. 미술로 치면 현대미술이겠죠. 네. 어떤 이해 안 되는 거를 뭔가 굉장한 프로그램을 길게 적어서 그 작품의 어떤 의도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거든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막 만들고 의도를 나중에 붙이는 그런 식의 방법도 있었으니까. 네. 저도 그 1학년 때 네. 그 저기 석수시장이라고 있어요. 안양에. 석수시장에. 재래시장인데 네. 거기가 이제 좀 이제 저물어 가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네. 거기를 저희 학교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거기 안에를 미술관으로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네. 그런 거였죠. 뭐 꽤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팽팽 놀다가 네. 한 이틀 전에 교수님이 잘하고 있냐? 왜?
그럼요 하면서 생각한 게 네. 거기에 이제 폐점한 이제 비어 있는 어떤 가게에 이렇게 유리문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뒤에다가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시트지를 붙이고 네. 탁 깼어요. 어. 깨면은 이제 붙여 있으니까 파편이 튀진 않죠. 네. 금만 이렇게 가 있는 상태인 네. 거죠. 그래서 좀 더 정교하게 테이프를 붙이고 그거를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네. 근데 이것만 하니까 좀 아쉬워서 거울도 있길래 거울도 똑같은 방식으로 깼어. 아이고. 그래서 해놨어. 이거 참. 네.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털었겠습니까? 저는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그날 너무 급해가지고 뭐 그림을 당장 그릴 수는 없고 그래서 네. 한 건데 이게 바로 현 정부의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이다.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이 기능을 상실했잖아. 그 백날 뭐 쓸데없는 정책 필요 없다 하면서 했던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YTN에 이게 나왔습니다. 기자가 제 작품 앞에서 현재 뭐 우리나라의 재래시장 살리기 정책을 한눈에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이게 뭐야? 작품이 된 거지. 난리가 난 거야.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날 딱 보더니 야. 알거든. 자식 이거 머리 썼네. 꼬록군데 터졌네. 점수를 주셨어요. 대박이다, 괜찮다 이거야. 진짜. 괜찮다 이거야. 그래. 과정이 맞아. 어쨌든 간에 네가 이렇게 해석이 좋아야 돼. 해석이. 꿈보다 해몽이죠. 부작용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 내가 막 그 캔버스를 열고 막 그런 막 식으로만 이걸, 해야 돼. 막 이걸 열심히 바르고 하는 거 그런 게 것들.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니까. 그 이후에 뽀록구가 터지지 않아서 다시 근데 돌아왔네요. 진짜 그쪽의 감각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입만 산 거. 임기응변이 좋아야 돼요. 진짜 그런 확실하게. 감각적인 게 있는 거죠. 그러게요. 직관적인 게. 직관적인 그런 걸 네.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가 책은 진짜 영원히 읽어야 되는 것 같긴 맞습니다. 합니다. 예, 책을 읽어야 되고. 음. 근데 또 이과적인 분들이 더 좋아할 만한 문제는 제가 쓰던 수노에도 보면 디스커버라는 기능이 있어요. 디스커버. 네, 거기에 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가 있고 디스커버를 치시면 저도 모르는 장르가 많잖아요. 음악가인데도 장르별로 키워드가 막 나와요. 누르면 그런 음악이 나와요. 아, 요런 음악 만들고 싶으면 요 말을 쓰면 되는구나라고 카테고리가 예, 돼 학습을 할 수 있게 예시가 있어요. 꿀팁. 예.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들은 또 그런 예,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되니까 오히려 쉽죠. 예. 이제 알려줬어요. 디스커버. 이게 필요할 때 알려드려야 예, 필요할 때 알려드려야 맞아, 훨씬 더 도움 되니까. 맞아. 이것도 예. 중요해. 그냥 알려주면 그런 게 있어요. 넘어가요. 근데 내가 지금 필요하고 갈급하면 확 꽂혀. 맞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써먹어 볼게요. 맞습니다. 예. 디스커버 한번 해보시면 네. 재밌습니다. 예. 여튼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아니 괜찮아라는 곡 이걸 가지고도 몇 분을 얘기했는데 너무 너무 재밌어. 재밌어. 좋은 화두를 주셔가지고 좋습니다. 10분을 얘기했어. 자, 그러면 저희 또 우리 창작자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우리 저번 회에 민지님이 질문을 던져주고 저희가 맞췄습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다시 한번 그 질문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예술인으로서 나의 이 예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하는 뭐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네. 그것은 무엇인가? 이게 저희가 원래 저번에 하려다가 말았던 일종의 예술가로서 자기 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거를 하고 있는지 일단 뭐 감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생활적인 거,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텐데 혹시 우리 레강님은 이 지금 영위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글쎄요. 그 답으로서 생각하시는 거랑 완전 엉뚱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는데 오, 아세요, 민지님? 아 그럼요. 그거를 그냥 하염없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화장실 가 있을 때나 뭐 거의 성경 성경도 그렇게 안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화장실 갈 때나 뭐 심심할 때 그럴 네. 때로 한정돼 있지. 좋아하시는 걸 되게 본 거 또 보는 거가 되게 그게 저의 완전 저 취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봤던 영화 또 보고 뭐 그런 거랑 근데 이제 특히 드래곤볼 같은 거는 정말 대단하죠. 그 기운 있잖아요. 그 그림에 보이는 그 터치의 기운 같은 거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런 그러니까 감각 체험 우리 모든 어떤 우리 예술이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것들이 다 뭐 예술 그 감각 체험적인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 거 반복해서 보면서 자극받고 그거 그때 내가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도 이렇게 살아가고 작업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 어렸을 때부터 또 만화 그리는 그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 인생에 걸쳐서 어우 최근에 그럼 우리 그 조삼명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겠네. 정말 좀 저는 지금 사실 객관적으로는 그 얼굴이 하나도 안 닮았지만 저는 사진 보면서 저랑 닮았다고 생각했거든요. 오 있어요. 두리안 맞다. 뭔가 이렇게 인사가 쓰실 때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참 아이고. 그래서 뭔가 저랑 인연이 있을 거로 생각하고 언젠가 제가 가서 다다미 방에 가서 딱 그 조선영 에너지를 선생님 한번,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선생님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진짜 그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 김정기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꽤 마음이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러게요. 그러실만 할 것 같아요. 갑자기 가셔가지고 네, 그랬는데 여튼 좋은데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본다. 그 좀 결이 다르지만 그 육아 전문가가 아이가 똑같은 동화책을 계속 보려고 하면 그거 말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들은 얘가 자꾸 같은 것만 다른 보려고 것도 봐야 그래요 되는데. 하면서 걱정하는데 그 의사는 아유 그거 절대 말리지 마라. 그 똘똘한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다. 왜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반복적인 무언가가 근데 뭐 하여튼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좋은 튼 안 되든 성향이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좀 그게 외부적인 이유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외출하시고 집이 그냥 비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집에 그 대문이 철제문인데 되게 녹슬어가지고 한번 문 열고 내가 나가면은 다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꽉 껴가지고 예, 저 스스로를 집에 어린이를 제외할 수 없구나. 어린 시절에 집에서 그냥 제가 가져져 있었어요. 스스로. 위리안치. 하는 게 맨날 그 AFK 틀어놓고 만화 그리고 흑장난하고 뭐 물장난하고 그렇게 개미 잡고 뭐 계속 그 반복이었거든요. 말씀 중에 집이 굉장히 거대하셨다라는 아니요, 회저택 그렇진 않아요. 아니, 물장난을 하셨다고요 집에서. 아주 조금만 수도가에서. 옛날에 그 양옥집이니까. 그러시구나. 좋은데요. 나도 지금 말씀하시면서 나는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콘텐츠가 뭐가 있지 생각했는데 우리 드래곤볼 정도에는 없는 것 같고 저도 근데 가끔 게임을 좀 반복적으로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게임, 옛날 게임을 다시 꺼내서 이렇게 또 해보고 뭐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얻는 뭐가 있나 봐요. 일단은 힐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닐까요? 맞아. 그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이. 저는 저의 이 현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과거에 되게 의도적으로 했던 그리 긍정적이지 않은 활동인데 뭐가 있었냐면 좀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주변에.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상태가 친구들을 좀 나보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경제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상황적으로. 아니면 좀 마음이 힘든 친구들. 제가 야, 누구 혹시 힘든 사람 없냐? 좀 이러진 않았지. 근데 누군가가 좀 마음이 안 좋다고 했을 때 되게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친구를 위해서도 있겠지만 위로도 해주고 나를 위로하기 위함도 없지 않았던 것 같아. 해주면서 받으시는. 그게 저는 좀 큰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나의 어떤 루틴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친구가 뭐 계절마다 생겨나는 건 아니니까. 안 힘들면 좋고. 비슷한 활동 중에 하나가 좀 슬프고 조금 절망적인 어떤 스토리의 영화, 음악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좀 슬픈 노래, 슬픈 영화를 이게 좀 찾아보는 그게 이제 보면서 그래, 괜찮아, 저렇게도 하는데 심지어는 정말 아주 열애했던 친구랑 헤어지고 났을 때 좀 미치잖아요. 막 진짜 총 맞은 것 같잖아. 엄청난 원동력이죠. 그럴 때 발라드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예를 들면 뭐 성시경 우리나라 대표하는 그래 저 잘난 성시경도 이별을 해서 저런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뭐라고 나라고 뭐 이별을 안 할 리가 있나 이런 식의 자기 위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저는 그런 위로를 좀 스스로한테 위로를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해요. 저도 레강님처럼 반복적으로 보는 컨텐츠는 어릴 때부터 디즈니였어요. 뭐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피터팬. 아빠가 갖고 오셨던 그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는데 지금도 보세요? 그거를 돌려봤어요. 지금은 비디오 기계가 없어서 지금은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도 다 있지만 그 맛이 안 나요. 그 테이프를 넣고 설렜던 그 처음에 뭐 불법 비디오 막 나오고 그런 그 동생이랑 앉아서 하루 종일 저도 그 엄마가 장사를 하셔서 그걸 봤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있고 그리고 저는 오히려 또 반대로 힘든 상황 말고 좀 잘된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요. 일부러. 이게 성향 차이야. 잘된 사람 보고 오기를 가지고 나는 왜 안 되지? 나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나도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안 됐지?
보고 배우기도 배우고 또 약간 열등감도 가지면서 오기를 삼고 그게 저한테는 좀 약간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성향 저는 잘된 사람은 그렇게 기운이 빠져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물론 축하도 해주고 다 하지만 오는 길에 약간의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걸 가져야지. 예. 그래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 무타님은 근데 저는 이제 시골 출신으로서 시골? 좀 네. 이렇게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원동력이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 아니었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올라와서 이렇게 대학도 나오고 이게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는 이제 제가 그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쫓다 보니까 좀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이제 잃어버리고 원동력이 오히려 안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은 좀 오히려 고고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내 취향을 좀 찾아서 존중하고 네. 스스로를. 나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거 만들어서 이걸로 승부를 봐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장르 음악을 또 많이 듣고 멜론, 탑백 이런 거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러면서 좀 자신감 얻으려고 저는 어느 정도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좋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어떤 마인드에 대한 얘기였다면 네. 지금 현실적으로 영이라는 게 뭐예요? 자, 유지하는 거잖아요. 유지하다. 내가 음악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아마 우리 민지님이 진짜 궁금했던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제발. 아까 지금 디자인 일로서 이제 수입을 얻으려고 하시지만 당분간은 그것이 아닌 무언가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당장 우리 영호님도 여행사 네. 별로 여행 안 좋아하세요. 저 버스 멀미예요. 진짜 버스 멀미하고 사람 많은 데 가는 거 싫어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 정말 여행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좀 잡일을 그래도 들어오는 걸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 잡일이었고 그리 썩 내키지 않았던 일인데 하다 보니까 나 이것도 좋아하네? 예. 할 줄 아네? 예. 하면서 나름의 고정 수입처럼 잡히는 게 있는데 저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강의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강의하는 거. 강의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내가 내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 좋지 딱 시간 맞춰서 무언가를 하는 게 그렇게 썩 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매력이 있죠. 약간 좀 반복적이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같은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근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되게 편한 거더라고요. 같은 얘기를 잘만 하면 네.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도 그래도 관련된 조금이라도 관련된 그림 강의도 했고 어떤 스피치 강의 이런 것도 했지만 민지님도 조금은 관련이 없더라도 내가 썩 내키지 않더라도 어떤 기회나 혹은 어떤 무언가를 서치를 해보고 좀 서브로 좀 해보면 훨씬 더 영위하기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강님도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메인 말고 좀 서브로서 그냥 영위를 위한.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아마 구담님하고 비슷하게 그 가르치는 거 저 수업? 특히 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쪽 이외에는 그다지 뭐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사회화되는 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아. 교육하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32인가 그때 처음 그 아기들 데리고 수업했을 때는 네. 정말 그 사회성 제로였거든요. 완전 되게 저 선생님 무서워 막 예술가 이상해. 주위에서 사람들이 저를 얘기할 때 되게 좀 이상하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그 아이들 가르치는 것부터 해서 정말 다양한 연령층의 너무 다양한 직업 경험들을 하셨구나. 네. 하면서 의외로 제가 그래도 그때는 또 포커페이스가 되나 보죠. 그리고 또 전 특히 주로 많이 맡았던 그 아이들은 네. 제가 애초에 좋아해서 네. 아이들 자체는. 어린이들은 아마 뭐 제가 되게 어른이고 아이들은 조그마니까 제가 뭐 두려움 그런 게 없나 보죠. 그럼 정말 그래서 예,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찾아야 돼요. 진짜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좀 찾아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또 몰라요? 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 예. 아니요. 저는 바뀌기도 하죠. 네. 방송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라디오 DJ도 한때 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라디오 DJ는 못해. 연예인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배철수 인지도가 아저씨가 필요하죠. 배철수 아저씨가 사연이 한 번 왔는데 아저씨 뭐 DJ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사연을 읽어준 거예요. 배철수 아저씨가. 네. 근데 못합니다. 연예인 해야지 않는 이상. 또 냉정하게 말해버린 거예요. 네. 그 맞는 거네. 내가 음악회는 끊을 뻔했잖아. 근데 저렇게 냉정하려는데 맞는 말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네임드가 연예인이 그때가 돼야지. 팟캐스트가 나온 거예요. 개인 방송. 네, 나는 네. 꿈수다 뭐 이런 게 시작하면서 그때 그래서 팟캐스트. 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로써도 약간의 수입이 생기고 네. 이제 일을 또 하게 되고 어, 그런 게 있어서 우리 민지님도 눈을 조금 넓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야 확실해 하지만 이거를 위한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좀 귀찮지만 집 앞 독서실 총무가 자리가 났다고 네. 하루 4시간 그래 그런 것도 이런 거 맞아.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봐요. 그냥 제 주변에 많은 창작자들 중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보면 이걸 못 해가지고 난 이거 아니면 안 돼 해서 내가 어떻게 편의점에서 일을 해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나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 그냥 권유 제안 드려 하라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면 저는 반대되는 활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작업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24시간을 마음만 먹으면 그렇지. 너무 좋은데 이게 만약에 돈이 안 되고 지금 내가 작업이 안 되고 어제도 하루 종일 괴롭게 앉아 있다 갔는데 그게 안 써지는 거예요. 연휴를 보내고 오니까 휴일들 보내고 지금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이게 안 된다. 그런 느낌이 들 때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걷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업도 하게 된 거고 또 이제 제가 또 축구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도 축구 클럽에 들어가서 배우고 고강도 운동을 하면은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것과 완전 반대되는 것들을 이왕이면 돈 받을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친구 따라서 인테리어 업도 가서 뭐 빗자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고 뭐 주워다 드리고 할 줄 모르지만 그런 것도 해본 거고 그런 데서 하루 종일 그렇게 땀 흘리다 보면 빨리 들어가서 곡 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역시 작곡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서 모든 건 다 좀 숭고한 것 같아요.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좀 딴 얘기지만 저도 한번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유럽 여행을 옛날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마 같은 나이대였을 거예요. 집에 들어오니까 제가 그때 백수였는데 되게 위축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탁 갔다 오니까 방 안이 너무 조그마 보이는 거예요. 제 방이. 그러면서 세상은 넓은 세상을 보고 오니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금 여기 말고 바로 또 떠나기도 싶기도 하고 되게 진취적인 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용감해지는 거죠. 그때 뭐 제가 그 꽁돈으로 간 것도 아니고 다 그렇게 한 거가 있어도 그렇게 쉽게 위축되지 않을 정도로 거기서 되게 뭔가 커져서 왔네요. 이게 정말 너무 잘 그 여행을 그러니까 뭐 운동이라든지 문화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돈 들여서 해도 힘들 때는 오히려 그렇게 투자일 사치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진짜 중요한 게요. 그 여행도 내 주관, 내 주도하에 가야지. 저는 완전 반대예요. 저도 유럽 여행을 제일 싼데 막 동유럽 쪽으로만 이렇게 갔다 왔어요. 저도 한 보름을.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갔다 오고 나서. 정말 그게 무슨 말이야? 돈 다 썼죠. 그게 퇴사하고 간 거였거든요. 돈을 다 썼죠. 그리고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제가 그렇게 훌쩍 떠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해가지고 상의도 없이 이렇게 여자친구 떠났죠. 부모님도 야 너 이제 다음 계획이 뭐야? 계획 없는데? 부모님도 이런 한심하셔서 너 집에다 있는데 진짜 가시방석에 막 무슨 나 왜 갔다 왔지 싶은 최악의 경험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러시아에서 환승을 해서 돌아왔거든요. 러시아 그것도 저렴한 거 타려고. 근데 런던 올림픽이었어. 비행기가 되게 비쌌어요. 유럽이. 그 러시아 항공에서 이제 환승을 하고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눈물이 뚜룩 나는 거야. 갔다 온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에 왜 눈물이 나지? 나름 볼 거 보고 왔는데 그게 몇 시간 뒤에 펼쳐질 저의 그 암담한 현실을 예고한 게 아니었나. 프리퀄. 그걸 의식적으로 느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한 6개월을 되게 헤맸어요. 근데 그래도 배운 건 있죠. 왜냐하면 그 유럽 여행도 누가 그렇게 갔다더라. 그리고 퇴사하면 한번 가야지. 뭐 이런 어떤 약간 도피성 그리고 좀 보여주기. 나 유럽 여행 가. 라는 식의 어떤 나의 어떤 무언가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식이었거든요. 한다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그렇더라고. 남는 게 없죠. 배웠습니다. 정말 뭔가를 하더라도 제주도를 가거나 아니면 집 앞 어디 공원을 가더라도 내 주도하에 자기 주도적. 내가 가야지. 남들이 이렇게 하라니까 해보고 이거는 별로 그렇게 끝이 좋지 않다. 맞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 레강님이 잘하셨네. 저는 최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여행은 신중하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신중하게. 저는 그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거의 최고봉이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도 사실. 그러니까 뭐 막
군대 밖에 좋지. 대학 생활할 때만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아, 군대에 가면 그러니까. 그렇게 곡이 쓰고 싶어요. 너무 재밌지. 저 그래서 똑같네. 휴가 나왔을 때도 나도. 곡 쓰고 들어가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적당한 결핍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감옥에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맞아, 못하게 해야. 감옥에 들어가면 되겠다 이건. 하긴 저도 뭐 이렇게 어디 강의나 아니면 어디 되게 지루한 시간에 어디 종이 끄트머리 그치. 그린 그림이 그렇게 네. 잘 그려지거든. 네. 아니 저희 그 훈련소에 가서 못 그리니까 내복을 나눠줬는데 내복 속에 종이가 있어요. 거기 그림을 그리게 되더라고요. 되더라니까. 편지지에다가 선 그어서 오선지 만들어가지고 곡 쓰고 진짜. 별 가치도 없는 거지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작가님들도 가끔 이제 어떤 일로 감옥에 가실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있겠죠. 네. 거기서 명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약간 그런 느낌? 할 게 그거밖에 없는 환경을 몰아넣건.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멋있어 보여. 네. 난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러니까 꽃을 나는 피웠다. 전쟁통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예. 우리도 뭔가 결핍이 있을 때 오히려 맞아요. 할 수도 네. 있겠다. 근데 이걸 진짜 결핍을 일부러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 수 있, 조성할 수 있죠. 내가 신을 가도. 좀 노동을 한다든지 다른 노동을 한다든지 하는 게 음. 돌아보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그때 몰랐지. 그때 몰랐어. 근데 돌아보면 아 그랬네. 그래서 전 참 의미가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창작자들끼리니까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 앞에서는 사실 좀 있어 보이는 척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그럴 때 있죠. 근데 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걸 누군가가 들었을 때 그분들도 아 그래 맞아. 얘네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구나를 좀 알려드린 것 같아요. 공감하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괴롭다는 것도. 새삼 느낍니다. 새삼 저도 깨달아요. 아 그래 맞아. 내가 현재 이 생활, 이 활동을 유지하려면 해야지. 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번 이제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여름에 못 하고 한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좀 늦게 오고 있는데 전기 자전거를 하나 사가지고 오전 중에 오전에서 한 오후까지는 좀 배달을 해볼까? 그런 것도 괜찮고. 꽤나 명확한 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하루에 한 네. 3, 4만 원만 내가 벌어도 음. 그 돈 자체가 뭐 소액일 주는 수도 있지만 든든함이 있죠. 네. 네. 적어도 내가 내 작업실 월세 정도는 벌면 비올 때 안 할 거고 그치. 너무 네. 추면 안 할 거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저희도 이러고 있다. 음. 현재는. 똑같습니다. 10년 차가 넘는 사람들도 그렇다 보니까 네. 우리 민지님이 원하는 바를 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 또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네. 자, 그래. 이제 벌써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지님 벌써 2회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네. 아, 덕분에 저희 방송이 좀 더 좀 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그냥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뭐 어떤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다들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솔직하게. 네, 조금 슬프고 웃긴 사연들도 많았는데 많이 위로가 된 것 같아요. 네, 많이 위로가 됐고 제가 완전 이제 막 시작하려는 완전 신입 디자이너인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반복적인 걸 같이 봄으로써 뭐 이렇게 위안을 얻는다던가 아니면 뭐 조금 힘든 친구 아니면 잘된 친구를 네, 만나서 이렇게 시사 선택하세요. 그렇죠. 이제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네. 조금 힘을 얻으신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조금 이제 구담님과 비슷하게 조금 힘든 친구를 볼 때 나도 맞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조금 이제 다 잃은 그 여행에서도 조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래 저런 분도 계시는데 나는 조금 더 힘차게 시작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굉장히 오늘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이 방송을 들으는 이 팟캐스트 라디오를 들으는 분들에게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 청취자 대표로 와주신 거예요. 제가요? 그럼요. 또 방송하시는 분 같이. 뭐 저희가 사실 이제 이번 시즌이 곧 마쳐야 돼요. 그렇죠. 그죠? 이제 네. 다음 해, 다다음 회차면 이제 저희가 최종회 거의 이번, 다 왔어요. 시즌 1을 마무리 짓게 되는데 뭐 네. 민지님만 괜찮다면 놀러 오세요. 예, 언제든 와도 되나요? 열려 있습니다. 아유 좁아가지고. 아유, 이제 이분이 좀 커서 그런데 발전해가는 모습을. 저희도 너무 좋았고요. 네, 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드리면서 얻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무리 짓죠. 네, 저희 예술 계속 할 거야는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담이었고요. 레강이었습니다. 무타였습니다. 영호였습니다. 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